안녕하세요. 로마 이야기꾼입니다. 오늘은 주위가 많이 시끄럽죠. 여기가 어디냐면요, 이 테르미니역 근처에 있는 이 재래시장입니다. 뭐 재밌습니다. 활기가 아주 넘치는 곳이거든요. 제가 오늘 여기에 온 이유는 오늘 김치를 담그려고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영상은 김치를 담그는 것이 아니라 이 외국, 특히 제가 있는 이탈리아에서 이 김치를 담그려면은 한국에 비해서 어떤 점이 어려운지, 어떤 점이 아쉽고 그런 건지 요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자, 그러면은 저랑 재료를 사서 김치를 함께 담궈 보실까요? 예, 여러분, 재료를 사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자, 근데 이탈리아에서 김치를 담그면은 이 한국과 맛이 똑같이 담아도 다른 그 이유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상당히 그 애로사항, 요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첫째는요, 이 재료입니다. 재료를 똑같은, 물론 부추, 무나 배추 똑같이 사왔죠. 근데 뭔가가 좀 다릅니다. 자, 요거를 갖다가 제가 재료를 직접 보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릴게요. 자, 요것들이 지금 제가 오늘 막김치를 담그기 위해서 구입한 재료들이거든요. 근데 자,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은 이 무를 보면은 이 무가 이 조선무하고는 다릅니다. 이 가운데가 통통하고 짧은 조선무가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일본 분들이 그 단무지 담글 때 그런 모양의 무 같아요. 근데 사실상 먹어봐도요, 이 맛이 덜합니다. 그 다음에 배추 역시 그렇습니다. 이 배추도 우리나라 같으면 아주 상당히 이 크고 이럴 텐데 우리나라 배추의 뭐 한 3분의 2? 반 정도 크기밖에 안 되고 모양이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요 파도 그렇습니다. 이 파를 원래는 이제 가는 파를 좀 구입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면 이제 꿩 대신 닭이라고 이런 이제 중파 정도를 구입하게 되고, 또 요 고추 역시 그렇습니다. 이 고추도 우리나라 고추 같지가 않고 이 통통하지 않고 좀 길쭉하죠. 이 모양이 다릅니다. 특히나 이 배는요,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서양 배라고 해서 그게 이제 보편적인 배고, 이런 배조차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뭐 큼직하고 이런 배가 아니고 이런 작은 모양이에요. 그나마 이렇게 배를 구하는 것조차도 요게 행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장 또 매일 닥치는 큰 문제가 이 부추입니다. 부추. 이 부추는 이 절대로 서양 마켓에서는 구입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 그 재래시장에 보면은 몇 군데 그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그 부스가 있거든요. 거기서 그 어렵사리 구해야 되고 다른 재료보다 좀 비쌉니다. 그 다음에 오이 역시 그렇죠. 오이도 모양이 우리나라 오이 같지 않고 짤막하고 모양이 좀 다르죠. 자, 여러분, 이러하기 때문에 제가 완벽하게 김치를 담가도 뭔가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이제 재료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에서 그 집의 구조나 그 다음에 도구들이 그 김치 담그는 데 있어서 아쉽고 부족하고 불편하고 이런 면이 있다는 것을 제가 하나하나 그 화면에 담아 보면서 여러분에게 드려볼게요. 자, 이 우선은요, 이탈리아의 그 부엌 구조입니다. 이탈리아는 저희 나라 같지 않고요, 이 부엌이 상당히 그 면적을 좁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그 요리만 해가지고 이 밖에 식탁에 와서 먹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특히나 이런 큰 김치 담그고 이럴 때는 저랑 저희 집사람이랑 둘이 들어가서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공간이 비좁아서 상당히 불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 도구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김치를 갖다가 배추를 잘라가지고 이제 소금에 절이기 직전인데요. 이 한국 같으면은 다라 있지 않습니까? 이 큰 다라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놓을 텐데, 이탈리아에서는 그 우리나라처럼 뭐 김장을 담그거나 이렇게 대단위로 하는 그런 그 요리가 없기 때문에 이 음식 도구 중에서는 이런 걸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파란 그 플라스틱 큰 거는 그 교민 한 분이 저에게 이제 주신 건데, 이건 역시 사실은요, 여러분, 이것이 이탈리아에서는 어떤 용도냐면은 이제 아주 갓난아기 이 목욕시킬 때 이 목욕물을 받아 놓는 그런 건데, 그거를 이제 한국 분들이 응용해 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배추를 절이고 이 씻고 이렇게 사용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배추가 이제 그 소금에 절여지면은 그걸 꺼내 갖고 물을 갖다가 다 이렇게 그 물을 떨궈야죠. 그럴 때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그 빨간색 큰 소쿠리 있지 않습니까? 아주 큰 소쿠리. 이게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이탈리아에는 이런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파스타 면을 건지는 그 것 중에서 제일 이 큰 거를 샀다고는 하지만은 이건 역시 이거를 갖다가 다 물을 빼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구해온 이 해바라기 찜솥에 쓰는 건 역시 이제 같이 쓰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 많은 배추를 갖다가 그 절인 배추를 갖다가 물기 빼는 데는 여러모로 애로사항이 많답니다. 예, 여러분, 뿅 하는 순간에 제가 벌써 다 배추를 절였고요. 부재료, 그 다음에 섞을 속 재료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제일 그 막김치 만드는 과정에 가장 화려한 마지막 스테이지를 갖다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손은요, 제 손이 아니고 저희 집사람 손입니다. 자, 그러면은 버무리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예, 이 막김치는 처음에는 이제 물론 포기김치 이렇게 담아봤는데요. 이 만드는 과정도 번거롭고, 그 다음에 두 식구 먹는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김치를 갖다가 그때그때 담아서 먹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이탈리아에서 김치를 갖다가 해먹기는 어려워도, 첫째는 뭐 한국인이 어디 가나 김치가 빠져서는 이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아무리 이태리에 있어도 이 김치 하나만 있으면은 그 식사를 갖다가 언제든지 그 여러 가지 그 같이 쉽게 해 먹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셋째, 마지막으로 제일 좋은 점 하나 있습니다. 이 이태리는요, 그 한국보다도 훨씬 더 이 야채나 그 이런 거는 상당히 쌉니다. 오늘도 요 정도 이렇게 재료를 사오는데 그 양념 빼고 그냥 일반적인 야채, 배추, 무, 뭐 생강, 마늘, 그 고추 이런 걸 다 합치면은 약 30유로, 그러니까 저희 돈으로 한 4만원 미만의 4만원 정도의 그 재료만 사오면은요, 집에서 그 쉽게 배추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김치를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알맞게 내놨다가 냉장고에 넣어서 먹으면 되겠죠.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 이웃집이나 이런 게 냄새가 날까 신경 쓰여가지고 제대로 먹지 못했는데, 이 교민들한테 들어보니까 교민들이 아유, 자유롭게 해 드시라고, 자신감을 가지시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 저희들도 이렇게 자유롭게 김치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 먹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짜잔.
이 맛있는 이 김치가 완성됐습니다. 요 정도 양이면은 저희 그 두 부부가 뭐 3주, 4주까지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김치죠. 그리고 오늘은 저희들이 장 본 김에 저희들이 또 그 야채를 사다가 쉽게 해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이 간장의 그 야채 피클처럼 이 간장 소스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부어만 주면은 쉽게 오랫동안 먹을 수가 있더라고요. 요거는 저희들이 처음 이탈리아에서 와서 이 혹시나 김치가 이웃 주민들한테 컴플레인이 들어올까봐 그때는 소심하게 요것만 즐겨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거를 갖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간장 붓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 야채들은요, 오이, 그 다음에 양파, 그 다음에 샐러드, 그 다음에 무, 요런 걸 섞고, 이 간장 소스에다가는 이제 간장 외에 식초, 설탕, 물 등을 갖다가 알맞게 배합해서요, 한번 살짝 끓인 다음에 이렇게 부어만 주면은 일정 시간 지나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으면은 이 야채에서 그 물이 이렇게 배어 나오면서 아주 오랫동안 이 저장해서 먹을 수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탈리아에서 이 김치를 갖다가 이렇게 만드는 과정, 그 다음에 자기 나라를 떠나서 외국에서 이 김치를 만들려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난국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알려드리고 보여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니까요, 이 지금 이탈리아 저가 처한 현실보다도 다른 나라에 사시는 그 우리 교민들은 더 재료 구하기도 어렵고 여건이 더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도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려 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더 재밌는 동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